네, 이번 순서는 광주 전남 이슈를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심층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해보는 시사와이드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규석 캐스터 그리고 광주광역시 인공지능 산업국의 손경종 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얼마 전에 광주 국정과제 대책팀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최종적으로 정리한 지역 현안을 제안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광주시는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 여기다가 5가지 추가 현안 과제를 더해서 인수위에 전달했습니다. 전달한 과제 중에는 AI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그리고 AI 영재고 설립 같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산업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네, AI 산업은 이 광주시가 차세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관련 산업 불모지였던 광주가 이렇게 AI 산업에 갑자기 뛰어든 이유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광주는 민주인권 평화도시이지만 정의롭다는 이유로 지금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낙후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선 7기 들어서 일자리가 많고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자 하는 그런 시정 방침이 정해졌는데요. 때마침 2018년 11월 달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그 예타 면제를 신청하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는 유일하게 17개 시도는 다 SOC를 신청했지만 광주시만 R&D인 인공지능을 신청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그 첨단 산지구에 데이터 센터를 착공을 해가지고 금년 말이면 건축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 6월까지는 슈퍼컴퓨터가 설치가 돼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지난 2020년 1월이죠. 인공지능 중심도시 비전 선포 이후에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인공지능 하면 손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은 보이지 않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는 지금 2년 동안 데이터를 이용한 그 슈퍼컴퓨터, 그래서 이제 기반을 구축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그 기반을 구축한 그 여건을 가지고 기업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캠프를 금남로 일원에다가 1호 캠프, 2호 캠프를 만들었고 지금 실질적인 기업들이 와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기업들이 돈이 없어도 정말 창업을 할 수가 있고 하는 여건을 만들었고 AI 그 펀드를 1,100억 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기업들이 그 자본에 얽매여서 창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해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는 그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고급 인재는 지스트가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에서는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학교가 인재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스트나 대학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기업들이 필요한 인재가 지금 많이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없는 인공지능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단기에 실무 인재를 양성을 해서 공급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원 규모가 늘면서 AI 기업 유입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광주광역시와 협약을 맺은 AI 기업의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네, 현재 광주시는 이 145개 기업과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중 97개사가 광주에 본사를 이전하거나 광주의 지역 사무실을 열었고요. 또 현재는 391명이 근무 중이라고 합니다. 빅데이터와 에너지, 자동차와 헬스케어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을 개발하고 이것들을 실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AI 사업을 우리 지역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광주만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네, 예전에는 그 모든 산업이 소품종 다량을 생산할 수 있는 대량 생산 체제였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다품종 소량을 주문하면 생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모든 기업들에게 인공지능 옷을 입혀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력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생산 체제로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력 산업인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문화 콘텐츠 산업과 같이 융합을 해서 앞으로 인공지능과 같이 융합한 그런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네, 제가 직접 광주만의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AI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내국인 고령 인구는 올해 892만 명에서 2040년 1698만 명까지 증가해서 18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고령 사회에 맞춰서 메디헬스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AI 기업을 영상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4차 산업혁명을 이끌겠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 도시 광주. 최근 국내 최고의 글로벌 메디시티로 도약한다는 비전과 목표를 발표했는데요. AI 의료 헬스케어 산업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곳은 광주시와 AI 산업융합사업단이 개관한 AI 헬스케어 실증센터인데요. 이곳을 이용하는 국민은 기초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 좋고 광주시는 AI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어 좋은 일석이조의 검진센터입니다. 이렇게 모인 빅데이터가 의료 산업엔 어떤 도움이 될까요? AI 창업센터를 방문해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보통 때는 스마트 미러라서 거울입니다. 거울이거나 아까 보셨듯이 측정해 보셨을 때 보셨듯이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은 내 건강 상태와 감성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AI 심장 카메라의 핵심 기술은 미세한 떨림과 그다음에 얼굴의 색상의 변화 두 가지를 이용해서 접목한 기술이 핵심 기술이고요. 고령 사회로 접어든 직접 체험을 해봤는데 마스크를 착용 정도도 가능한 건지 혹은 그쪽으로 뭐 발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지금은 한 반 정도 지금 개발이 됐고요. 아예 착용을 하지 않고 한 3분의 2 정도의 얼굴이 보이기만 하면은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거는 조금 더 고도화를 해서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도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도 제 심장 상태를 언제든지 측정할 수 있게끔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고령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노약자가 간단한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는 대신 집안의 거울을 보면 검진과 동시에 결과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상태가 너무 좋지 않으면은 그 스마트 미러를 통해서 병원으로 알럿이 갑니다. 알럿이 가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상태가 안 좋다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골든 타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타임을 잡을 수 있게끔 집에서 간편하게 건강도 체크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병원에 알림을 보내주는 AI 스마트 미러가 있는가 하면 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이용해 만성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AI 헬스케어도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부터 민간 병원과 개인에 이르기까지 넓게 이용될 수 있는 이 기술은 만성질환이나 수면관리 같은 생체 정보 실시간 수집과 응급 상황 알림까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혈당기를 가지고 피를 빼서 당뇨를 예측했는데요. 저희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 생체 정보 1분 데이터를 가지고 혈당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병원에 가지 않고 자가 만성 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고요. 이런 고령화 시대에 맞는 만성 질환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령화로 발생하는 의료 지원 문제들을 인공지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AI 스타트업들을 만나봤는데요. 광주시와 AI 스타트업 기업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글로벌 메디시티 도약의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메디헬스 관련 영상을 보셨는데요. 얼마 전에 광주광역시가 국내 최고 글로벌 메디시티로 도약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광주시는 의료산업 기반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지금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이 2군데가 있고요. 또 종합병원이 2개가 있는 광역시는 광주시가 정말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인당 병상 수나 그리고 1인당 의료인 수가 전국의 단연 1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러한 여건을 기반으로 해서 2002년도에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타이타늄 센터를 만들었는데요. 타이타늄이라는 것은 최고급 신소재입니다. 그런 신소재를 이용해서 치과나 정형외과 소재를 개발을 했었고요. 지금은 그 안과나 바이오 그리고 코스메디케어, 치매 그리고 이제 그 마이크로 의료 로봇까지 첨단 의료 산업을 광주시가 거의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러한 의료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 2030년까지 기업이 2,000개, 매출이 약 한 2조 3천억 원, 고용은 한 9천 명 정도로 성장을 시켜서 메디시티 광주를
성장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메디헬스 분야와 이 AI 산업이 이제 앞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업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현재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네, 의료 산업은 정말 그 정밀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시가 앞으로 의료 산업에 핵심적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것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윤석열 그 당선인께서 서남권 원자력 의학원이랄지 호남권 첨단 의료 복합단지를 공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첨단 기술을 같이 융합해서 앞으로 의료 메디시티로 성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게 이 메디헬스와 인재 육성이었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할 AI 집적단지 조성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첨단 3지구에는 AI 인공지능 집적 단지가 조성 중인데요. 지난해 11월 착공에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고 2023년에는 AI 데이터 센터를 완공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단지가 조성되면 자동차와 에너지, 헬스케어 등 지역 주력 산업의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고요. 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생산 과정의 최적화, 그리고 제품 혁신, 비용 절감 등을 극대화할 수 있어 이 혁신 성장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작년에 정부가 광주를 국가 인공지능 혁신 거점으로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어도 이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을 선택한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인공지능이 기반을 갖추다 보니까 전국에서 모두 인공지능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작년 10월 달에 그 과기정통부가 전국화를 하겠다 그런 전략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광주시가 강하게 좀 반발도 했고 지금은 이제 광주를 중심으로 모든 인프라를 집중하겠다. 그래서 광주에서 성공한 모델을 전국화를 시키겠다 하는 그런 전략으로 과기정통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시가 가고자 하는 그 인공지능이 전국화했다는 것은 지금 이미 선점을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그 후보 시절에도 2번이나 광주를 방문하셔가지고 인공지능 중심 도시 광주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도 이제 그 또 광주에 오시게 되는데 그때도 이제 인공지능 중심 도시 그리고 이제 자동차의 이제 시즌2 그 공약을 말씀을 하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앞으로 탄력을 받는다고 그러면 현 정부에서도 광주 인공지능은 정말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주의 AI 산업을 점검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